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자체 민선 7기 출범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년 동안 충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면서 비교적 매끄러운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역사회와 여전한 불통과 갈등, 분열 양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을 앞둔 고흥군. 고흥군은 지난 2년 동안 모두 113건의 취임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을 비교적 차분히 풀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군은 민선 7기 5가지 주요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 유치 성과를 기반으로 국도비 확보액만 8천억여 원에 이르고 공모사업 성과도 138건, 2,400억여 원 규모에 이릅니다. 또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추진된 인구 유입 정책들도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했습니다. 고흥 발전과 고흥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 공직자와 함께 뛰고 또 뛰겠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 행정에 대한 아쉬움의 여론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흥군 민선 4, 5, 6기와 7기간 과도한 선거기는 결과적으로 행정 조직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흥군 6급 공무원 교류 인사에 대한 갑질 논란은 현재 경찰 수사로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 등 집단 민원 사업들에 대해 군 행정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불통 행정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을 하는 소통하는 군수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역사회는 이제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군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남은 민선 7기 2년, 지역의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건 참 힘이 들죠. 더구나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돼 있는데요. 뙤약볕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른 한낮의 공사 현장. 땀이 비 오듯 흐를 만큼 더운 날씨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일단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 차원에서 다 하지만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할 때는 솔직히 좀 착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작업하시는 중에는 솔직히 좀 쓰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자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진이 걱정되고 마스크를 쓰자니 역대급 무더위에 온열 질환이 걱정되는 상황.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일수를 20에서 25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년 9.8일의 2배 이상인 만큼 무더운 여름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6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하면 80여 명이나 많아 노동자들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실외 작업장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휴식 시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마스크를 벗고 쉬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지자체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 각 지자체는 폭염 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태양열을 차단하는 쿨루프를 시공하는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또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노숙인과 건설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조개를 채취하는 마을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보도해드렸는데요.
주민들 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불신과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출연한 세조개를 둘러싸고 어촌계장의 횡령과 배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세포 어촌계. 어촌계장이 세조개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어촌계원 1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반면 어촌계장이 세조개를 헐값에 넘겼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했던 주민 3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여수 해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불이건. 마무리되는 듯했던 세포 어촌계의 고소고발전은 그러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이 해경 수사 결과에 불복해 비슷한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또다시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수의계약 등 추가 의혹까지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지검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어떤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때. 이런 가운데 어촌계장은 어촌계 내 반대 세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고소고발을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위험이 난 줄 알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진정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서로 간의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운데 세조개로 시작된 마을의 진통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 해 시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순천시 노인회가 추문과 내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소속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노인 회원의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운영비 유용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감독 권한은 순천시에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노인회 순천시 지회에서 폭언 폭행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말 읍면동 대표 모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고문으로 참석한 한 노인이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자 노인의 소속 직원이 위협을 가한 겁니다. 우통을 가다마이를 쫙 보듬서 그냥 막 다루는 게 옆에서 그냥 말겠죠. 우리가 안 말겠으면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후 2달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피해 노인은 결국 해당 직원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회의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노인회는 지난 2년 동안 회장에 임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각 지자체 읍면동 회장들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대한노인회 정관과 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엄연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입으로 이사를 임명해서 운영했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부당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때문에 수억 원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금과 경로당 연회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일부 회원들의 주장입니다. 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노인회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또 주거나 조직 강화비라는 명목으로 회장 개인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용처가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독선적으로 그 운영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회장은 이사회 구성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며 운영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내려와서 회기 거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사회를 거치고 한편 순천시는 노인회에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영수증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서는 순천시의 소홀한 행정이 단체의 캄캄이 운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3선의 전창곤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여수가불지역위원회는 어제 소속 시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창곤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최종 당선자는 오는 29일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시읍 지역 초등학교에서 면 단위 초등학교로 입학과 전학이 가능했던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내년부터 도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원도심의 작은 초등학교를 적정 규모로 키우고 신도심의 과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록문화재인 옛 심상소학교 강당과 남한에서 유일하게 남은 호랑이 박제를 소장한 유달초등학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교이자 개교 110년을 훌쩍 넘긴 유서 깊은 북교초등학교. 목포 원도심 전통의 명문 학교는 인구 감소와 이동이 계속되면서 학생 150명 미만의 작은 학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원도심의 작은 학교는 신도심의 대규모 학교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이 같은 원도심 학교의 장점을 살려 제한지역 공동학구제를 시행하자는 목포 MBC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시지역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동일지역 12학급 미만 학교로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규모와 학급당 인원의 적정 배치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이번에 시지역 초등학교까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하반기에 학부모와 지역 주민,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통학구역을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리 청에서는 하반기에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통학 지원은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부로 확대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패는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굣길. 원도심 살리기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자치단체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용 분야 발제자로 나선 임형섭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고용, 실업률 악화가 예상된다며 지역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광 분야 발제자 문창현 연구원은 코로나가 국내 관광의 기회일 수 있다며 코로나 청정 광주의 이미지를 살려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세 차례 진행한 토론회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실무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남과 광주 지역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지급 건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진 지난 2월 전남의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15,601건, 광주의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15,090건으로 모두 36,691건이 지급됐습니다. 이어서 3월에는 36,025건, 4월에는 37,83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건설업이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논평을 통해 최근 제정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전북 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강도 높은 지출을 강조했다며 경제 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순천 지역 통장들이 보급용 마스크를 불법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직원들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이후 허 시장을 비롯한 일부 시청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은 같은 사건을 수사한 순천경찰서 직원들은 불법 혐의를 일부 확인했던 만큼 대가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감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충남과 경남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합동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5월 말 현재 경찰에서 관리 중인 학대 우려 가정 아동이 모두 93명, 살해 관리 중인 아동은 1,817명에 이르며 다음 달 9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학대 여부와 분리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2,450건 가운데 80.8%인 1,979건에 대해서는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여수 화양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특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열린 개발계획 변경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사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1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개발 기간을 4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리조트 건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된 화양지구 개발 사업은 올해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이 지연돼 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동백이 어제 제작 발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영화 동백은 여순 사건 희생자와 가해자 유족 간의 갈등과 화해, 용서를 담은 작품으로 다음 달까지 여수와 순천에서 대부분의 촬영이 진행됩니다. 제작사 측은 오는 9월 여수와 국회에서 시사회를 진행한 뒤 내년 2월에는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전남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주요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